네, B 병원 측은 A씨에게 당연히 병원비는 받지 않았고요. 네. 또 병원 근처에 월세방을 얻어주면서 재활치료를 돕고 있다. 그리고 주 1회 정도 점심 식사도 같이 하면서 병원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대화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 정도만 가지고 A씨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A씨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병원과는 보상금도 제대로 의논되지 않았다. 수술하고 나서 1년 가까이 지났는데 거의 방치된 기분이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내 사연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전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법적인 쟁점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승소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과실이 있었는가를 증명하는 것, 입증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병원 측에서는 사실 이 사건 하나를 손해배상 해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실이 소문이 나거나 밝혀지게 되면 뭐 의료 행위를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의료사고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요. 대부분 부인하게 되고 또 이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네. 보통 의료상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이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의료사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사고 자체가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점이었다는 점이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만 처벌이 가능한데요. 우리 형법은 증거가 좀 애매하다, 모호하다라고 하면은 무죄로 추정하게 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확실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과실을 일으켜서 이 환자에게 이런 손해를 입혔다라는 점까지 입증이 돼야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손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일과 이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게 원칙인데 이 의료소송에 있어서만큼은 이 입증 책임을 다소 완화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 일반인이 알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의사가 어떠한 처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일반인 측에서 입증하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도 최근에 이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완화해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환자가 입증할 책임은 의사가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그리고 그 점이 환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었다라는 점에 대한 개연성만 있으면 사실은 다른 소송에서는 개연성으로는 안 되는데 네. 의료소송에서는 개연성만 있게 되면 입증 책임을 완화하게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